봄이 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납니다. 날이 풀리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속을 뚫고 올라오는 복수초도 있고, 매화도 일찌감치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이런 꽃들은 일부러 보러 가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 봄이 오고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꽃을 꼽으라면 산수유와 생강나무 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다퉈 노란 꽃을 피워올린 생강나무와 산수유를 헛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수유의 잎은 계란형이나 잎기부에서 한 개의 맥이 발달하고 여기에서부터 2차 맥이 다시 분지하는 반면 생강나무의 잎은 계란형으로 3개의 잎맥이 잎기부에서 갈라지고 10편이 3개로 얕게 갈립니다. 생강나무의 잎은 꿩의 다리처럼 매우 독특하게 생겨서 잎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녹색의 어린 가지와 잎에서 생강냄새가 납니다. 잎을 보면 산수유는 끝이 뾰족한 타원형인데 생강나무는 둥근 모양이며 산수유의 잎은 마주나기로 달리나 생강나무의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므로 꽃이 없고 잎만 있는 경우에도 두 나무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수유나무는 줄기 껍질이 비늘처럼 더덕더덕 일어나서 거친 반면 생강나무는 나무줄기가 매끈한 편입니다. 열매를 보면 산수유는 길쭉해서 구기자와 상당히 비슷하고 생강나무는 콩알처럼 둥근 모양입니다. 산수유는 암술과 수술이 한 꽃에 달리는 양성화인 반면에 생강나무는 암꽃과 수꽃의 단성화가 서로 다른 개체에 달리는 암수단몸입니다. 즉 꽃이 피었을 때 구별하려면 양성화이면 산수유꽃이고 단성화이면 생강나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원산지라고 알려졌던 산수유나무는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중국 산동성에 살던 여인이 지리산 기슭에 있는 마을로 시집올 때 가져와서 심었다는 설이 있으나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경기도 광릉수목원 일대에서 산수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수유는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데 짧은 가지 끝에 산형꽃차례에 20-30개의 노란색 꽃이 둥글게 모여달려 나무 전체가 노란색 꽃으로 뒤덮입니다. 나무 껍질은 갈색이며 비늘 조각처럼 일어서고 세로로 갈라지며 장가지는 처음에는 털이 있으며 겉껍질이 벗겨집니다. 둥근 꽃눈을 싸고 있는 2개의 눈비늘 조각은 갈색의 누운 털이 있고 잎눈은 달걀형으로 곁눈이 마주납니다. 긴 타원형 핵과 열매는 9월이면 빨갛게 익기 시작해서 10월 중순 이후에 수확하는데 대부분 12월 초까지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맛은 약간 단맛이며 떫고 강한 신맛이 납니다. 씨는 길이가 8에서 12mm로 모가 난 것이 특징인데 예로부터 씨앗은 버리고 과육만 말려서 한약재로 써왔습니다. 봄에는 노란 꽃으로 가을에는 빨간 열매로 계절을 물들이며 1년에 2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산수유는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약재로도 약성이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산수유는 음을 왕성하게 하며 신전과 신기를 보하고 성기능을 높이며 음경을 단단하고 크게 해줍니다. 또한 정수를 보해주고 허리와 무릎을 덮여주어 신을 돕습니다. 오래된 두통과 오줌이 잦은 것, 코가 매는 것, 귀먹는 것을 낫게 합니다. 열매의 과육은 원기를 세게 하며 정액을 굳건하게 하지만 씨는 정을 미끄러져 나가게 함으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의학에서는 산수유 열매를 촉조, 기실, 개족, 산수육, 실조와 육조, 조피, 유육, 약조 등으로 부르는데 중약대사전에 의하면 산수유는 간과 신을 보양하고 전기를 수렴하며 고착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 현기증, 이명, 발기가 제대로 안되거나 정액이 절로 흘러나오는 증세,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간이 허에 땀이 나거나 한열이 생기는 증상, 심요맥산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11월에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채취하여 물에 씻고 물기를 말린 다음 안에 든 씨앗을 제거하고 햇볕에 말려 약으로 씁니다. 씨를 제거한 산수유 열매를 술과 함께 찌거나 쪄서 말리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차로 달여 마시면 보신삽정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보신삽정이란 무의식 중에 정액을 흘리지 않도록 남자의 성기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유정하는 증세를 치료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중약대사전에 의하면 산수유 열매의 과육은 원기를 강하게 하고 정액을 거두어 간직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씨는 정반대로 정액을 흘러나가게 하므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열매의 씨앗을 제거해야 합니다.
산수유의 씨앗에는 단백질 성분인 렉틴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에는 독성은 없지만 섭취하면 신장에 장애를 일으켜 소변 보는 것을 불편하게 하며 원기가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려 먹을 때나 술을 담글 때에도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담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방에서도 열매를 산수유라 하여 약용하는데 산수유의 효능에 대해 안덕균의 한국본고도감에 의하면 보익간신하여 수렴고삽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간과 신을 보호해서 정액과 진액이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어 유정, 활정, 소변 빈삭 등을 치료합니다. 산수유는 정액, 진액, 혈액 등이 손실되어서 양기 부족으로 어지럽고 허리와 무릎이 연약해지며 발기가 안 되고 정액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의 효과가 높습니다. 산수유의 신맛은 수렴성이 강하여 식은땀이 그치지 않을 때, 새벽에 설사를 하고 소변의 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거나 소변을 자주 볼 때 및 야뇨증, 자궁출혈에 효과가 있습니다. 간기능 허약으로 식은땀이 많고 잘 놀라며 가슴이 뛰는 증상과 오십견에도 쓰입니다. 산수유에서 베르베날린, 탄닌, 코르닌, 비타민 A, 우르솔릭산, 사포닌 성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수유 10 내지 15g을 물에 넣고 달여서 하루 2회 복용하면 이뇨작용과 혈압 강화작용을 보이며 산수유 달인 물은 포도상구균, 이질균의 억제작용과 복수암 세포의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혈당 강화작용도 있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면역계통의 림프세포 증식 작용을 보이고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도 보인다고 한국본고도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93가지 항암약초의 항암작용을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항암작용이 가장 센 것은 하늘타리 열매, 산수유, 석창포입니다. 북측에서 펴낸 동의학사전에서는 산수유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산수유는 산수유나무의 열매를 말린 것이다. 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씨를 뽑아버리고 햇볕에 말린다. 맛은 시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다. 간경, 신경에 작용한다. 간과 신을 보하고 유정을 낮게 하며 땀을 멈춘다. 신호로 허리와 무릎이 시큰시큰하며 아픈데 유정, 빈뇨, 음이증, 어지럼증, 이명, 이롱, 잔, 월경과다 등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지나친 과로나 성생활로 성기능이 쇠약해진 증상, 성행위 없이 무의식 중에 정액이 나오는 유정, 하루의 배뇨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배뇨 횟수가 많아지는 빈뇨증, 음경의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음이증, 어지럼증과 빈혈, 몸이 허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귀울림증, 청각장애, 병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증세, 월경과다 등에 쓰며 가을에 익은 열매를 따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씨를 빼버리고 햇볕에 말려 하루 분량으로 6 내지 12g을 물에 넣고 달여서 마시거나 환을 짓거나 가루내어 먹으면 간경과 신경에서 작용을 하는데 간신을 보해서 발기부전을 치료하고 유정을 낫게 하며 땀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리 실험에서 뚜렷한 이뇨작용, 혈압을 잠시 낮추는 작용, 단백질 소화를 돕는 작용, 항암작용, 억균작용, 줄어든 백혈구 수를 늘리는 작용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발표된 약초의 성분과 이용이라는 의학서에도 산수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익은 산수유 열매를 따서 불에 쬐거나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굳은 씨를 빼버리고 말립니다. 열매에는 결정성 유기산, 몰식자산, 사과산, 포도산 등이 있고 열매 껍질에는 이리도이드 배당체인 모르로니시드, 로가닌과 코르닌이란 사포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동위치료에서 자양강장약, 수렴약으로 콩팥을 보하며 땀을 자주 흘리고 오줌이 조금씩 자주 나올 때, 허리 아픔, 월경이 고르지 않을 때 응용합니다. 응용 방법은 신경쇠약, 어지럼증의 산수유 열매 3 내지 5g을 200cc 물에 넣고 달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마십니다. 노인성 허리통증, 당뇨병, 만성콩팥염, 방광염, 동맥경화증에는 산수유 열매, 맛뿌리줄기 각각 4g, 말린 지왕뿌리 8g, 택사덩이줄기, 모란뿌리 껍질 각각 8g, 개수나무까지, 부자덩이뿌리 각각 1g을 가루내어 꿀로 알약을 만들어서 한 번에 2g씩 하루 3번 먹습니다. 산수유 복합 추출 분말에는 로가닌, 루틴, 카테킨, 하이퍼린, 슈자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가닌 성분은 신체의 지방세포가 분화되어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며
카테킨 성분은 혈전 예방, 항비만 등의 효과로 잘 알려진 성분입니다. 산수유의 떫은 맛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강한 신맛은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방광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야뇨증과 요실금 증상 완화에 좋습니다. 산수유가 꼭 남성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산수유에는 코르닌, 베르베날린, 탄닌, 우르손, 비타민 A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코르닌 성분은 부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흡사의 여성 갱년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수유에는 칼륨, 칼슘, 아연 같은 무기성분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산수유의 약성은 간, 심장, 신경에 들어가는데 맛은 시거나 맵고 달며 성질은 평하거나 약간 따뜻하며 독이 없어서 간과 신을 돕고 전기를 수렴하여 허약해진 기를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산수유 열매 5-12g을 하루 분량으로 해서 물에 달여 마시거나 환을 짓거나 또는 가루내어 복용하면 성교 과다로 허리와 무릎 부위가 시큰거리고 아픈 요술산통, 야뇨, 월경과다, 월경불순, 부정기적 자궁출혈, 대하증, 기운이 없고 어지러울 때, 당뇨병, 만성콩파첨, 방광염, 소변빈삭, 만성중이염, 귀울림, 음이, 발기부전, 유정, 몽정, 조루증, 동맥경화증, 신경쇠약, 강장약, 많은 땀을 흘리며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울 때, 잠잘 때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나 요통이 있을 때, 간이 허해서 열이 나고 땀이 멎지 않는 증상, 심장과 맥박이 어지럽게 뛰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수유는 전형적인 정력 강장제인데 주로 약용식물로 심어왔었으나 요즘에는 정원수로 더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식재하여 가꾸고 있습니다. 대군락을 이루는 이천이나 구례, 의성 등지에서는 해마다 산수유 축제가 열립니다. 높이 약 4에서 7m 정도까지 자라는 산수유는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공해에 약하고 음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산수유의 다른 이름은 기실, 산수육, 실조와 육조, 유육, 약조, 석조, 개족, 조피 등으로 부릅니다. 열매를 엄지와 검지로 살살 만져보면 탱탱한 육질에 매끄럽고 곱디고운 붉은 살결이 아름다운 청춘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광고로 더욱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산수유는 예전부터 좋은 열매이자 약재였습니다. 예전에는 산수유를 일컬어 하늘의 선물이라 하기도 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효능이 있기에 만능열매라고도 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후 늦가을에 채취해서 열매와 씨를 분리해 사용하는데요. 햇볕에 말리거나 따뜻한 곳에서 약 4일간 건조한 뒤 씨를 발라내어 2차 건조를 마칩니다. 씨앗이 제거된 산수유는 하루에 8-16g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몸속에 습병이 많아서 소변을 잘 못 보는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의 산수유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열매 활용해서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은 말린 산수유 30g을 물 2리터에 넣고 한두 시간 정도 끓입니다. 물 1리터 정도 남았을 때 건더기를 건져낸 뒤 대추나 꿀을 넣어 10분가량 더 끓여줍니다. 완성되면 냉장 보관하면서 마십니다. 꽃을 활용해서 약차로 달여 마시는 방법은 꽃송이를 채취해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다음 소금물에 산수유꽃을 넣고 살살 헹궈줍니다. 물로 헹군 산수유꽃은 채반에 면 소재에 헝겊을 깔고 펼쳐서 말립니다. 산수유꽃이 잘 말랐으면 살짝 달군 프라이팬에 여러 번 덮어줍니다. 덮은 산수유꽃을 다시 한번 말리고 말린 산수유 꽃잎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됩니다. 산수유는 노란 요정들이 춤추듯 소담스럽게 피는 꽃도 예쁘지만 향기도 그윽하니 좋습니다. 산수유 열매를 약술로 담가서 복용하는 방법은 유리용기에 말린 산수유 600g과 30도 이상 되는 당금주 3.6리터를 함께 넣고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숙성시킵니다. 새콤달콤한 술을 원한다면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면 됩니다. 복용할 때는 1회에 소주잔으로 반잔, 25cc 가량을 공복에 마시면 큰 효험이 있습니다. 산수유의 경우 비타민 A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하면 현기증과 두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허약해졌을 때는 자주 복용해도 좋지만 몸에 습한 열이 생겨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산수유 열매에는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성적 발달과 성징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고
남자에게는 정자의 수화 형성에 도움을 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하나이며 인체의 면역력과 체력을 키워주는 효능이 있지만 생것으로 과다 복용하면 성호르몬을 교란시킬 수도 있으므로 말려서 먹거나 끓여서 단기간에 걸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에 걸려 어항과 발열이 있거나 설사 증상이 있을 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배뇨통이 있을 때, 정력이 너무 왕성할 때는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빨간 보석이라 불리는 산수유 열매. 여름날에 초록에 묻혀버린 산수유는 지나치기 쉽지만 가을에 달리는 빨간 열매와 산수유나무 단풍은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새하얗게 눈 덮인 겨울에도 붉은 산수유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신비로움의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경이롭습니다. 남자에게도 좋고 여자에게도 좋은 산수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